10번에 이어서 11번부터 또 풀이를 시작해 봅시다. 자, 11번 문제는 중화적정 문제죠. 중화적정은 딴 거 없죠? H 플러스 개수와 OH 개수가 동일하다. 이걸로 푸는 거고요. 지금 보니까 주어진 염기도 일가염기고 주어진 산도 일가산이니까 뭐 가수에 대한 부담은 없죠. 그러니까 뭐 2를 곱한다거나 할 필요는 없는 거고요. 자, 문제에서 수용액 A는 뭐가 들어있는데요? 100g에 들어있는 아세트산의 질량이 Xg이라고 돼 있죠? 그러면은 A 100g이라는 건 아세트산에 몇 g 녹아 있다는 겁니까? Xg이 녹아 있다. 이 문제 이렇게 주어진 겁니다. 근데 그걸 녹여가지고 500ml 만들었다가 몇 ml 가져왔습니까? 10ml를 가져왔죠? 그러면 아세트산 Xg 중에서 원래 500ml를 만들었는데 그 중에 몇 ml 가져왔다? 10ml를 가져왔다. 용액을 만들어 놓고 반만 가져오면 용질도 반만 따라오고요. 100 중에 30을 가져오면 100분의 30이 따라올 거고요. 500ml를 만들어 놓고 10ml 가져왔으니까 Xg에 500분의 10만큼 따라오게 되겠죠. 이게 10ml에 녹아있는 아세트산의 질량이 되는 거죠. 그리고 이것을 화학식량 얼마입니까? 60으로 나누면은 이게 뭐가 됩니까? 요까지 계산한 게 CH3COH의 뭐가 된다? 바로 몰수가 되는 거죠. 그리고 이게 뭐 해야 된다? 같아야 된다. 뭐 하고? OH 몰수 0.2몰 농도를 이용해서 20ml 사용됐으니까 곱하기 20 그리고 밀리리터니까 리터로 고쳐주기 위해서 1000으로 나눠주면 되죠. 계산만 하면 되죠. 자, 여기 1000이 이렇게 날아가죠. 날아가고 그러면 X는 얼마가 됩니까? X는 요게 30분의 10이니까 3분의 1 넘기면 3이 곱해져야 되죠. 그러면 4 곱하기 3 하니까 얼마? 12다. 이렇게 문제 풀 수 있는 거죠. 어차피 적정 문제는 뭘로 푸는 거니까 산의 H 플러스와 염기의 OH 몰수는 같다. 이걸로 푸는 거니까 식을 깔끔하게 정리해서 문제를 풀면 됩니다. 답 몇 번입니까? 그러면 답은 4번이 답이 되는 겁니다. 자, 12번 한번 풀어봅시다. T도시 수용액에 있는데 용질은 지금 보니까 두 가지입니다. X랑 Y. 근데 보니까 부피가 같고요. 몰 농도가 같죠. 어차피 부피랑 몰 농도 곱한 게 뭐가 돼야 됩니까? 용질의 몰수가 돼야 되는 거 맞습니까? 그러면 이 3분의 1WX와 WY의 몰수가 동일하다는 겁니다. 쉽게 생각합시다. K몰이라고 할까요? K몰의 질량이 3분의 1W, 똑같이 K몰의 질량이 W. 늘 말하지만 같은 몰수의 질량 B가 1몰의 질량 B, 분자량의 B가 되니까 분자량의 B는 몇 대 몇이 된다? 분자량의 B는 1대 3이 된다. 그러니까 저 비율이니까 X의 분자량은 1로 두면 되고요. Y의 분자량은 3으로 두면 해결이 되죠. 자, 그 다음에 여기 지금 Y가 Wg 있고요. 2Wg 있으니까 용질의 몰수가 2배 아닙니까? 같은 Y니까. 그걸 식으로 한번 적어볼게요. 0.25몰 농도 곱하기 0.25 부피죠. 곱하기 몰 농도 L을 한 게 요 Wg에 해당하는 몰수가 되거든요. 그거의 2배니까 곱하기 2를 하면 바로 뭐가 나와야 됩니까? V 곱하기 0.1 그러니까 2W에 해당하는 몰수가 나오면 되죠. 근데 우리가 원하는 건 A값, V값이 아니거든요. V분의 A만 알면 되거든요. 그럼 이 하나 보세요. 넘기면 뭐가 됩니까? V분의 A는 여기 얼마죠? 4분의 1이니까 2분의 1, 0.5죠? 0.5 넘기면 어떻게 됩니까? 0.5분의 0.1이니까 얼마가 되죠? 5분의 1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V값, A값 몰라도 V분의 A가 5분의 1이라는 것만 알면 3하고 5분의 1 곱했으니까 답 뭐가 되는 겁니까? 여기 있네요. 5분의 3 해서 답은 5번이 된다. 결국 뭘 이용하는 거다? 부피랑 몰 농도를 곱하면 용질의 몰수라는 걸 이용해서 문제를 해결하는 겁니다. 됐죠? 13번 한번 보겠습니다. 바닥 상태의 질소 원자다라는 건 1s2, 2s2, 2p3가 되고 그러면 여기 사용된 오비탈이라고 하는 건 1s, 2s, 2p에서 뭔가를 결판을 내야 되겠죠. 그리고 주어진 게 n 플러스 l 값이 주어졌는데 자 1s의 경우에는 n 플러스 l 값이 1 플러스 0, 2 플러스 0, 2 플러스 1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럼 일단 가는 무조건 뭘로 특정할 수 있습니까? 1s로 특정할 수 있고요. 나하고 다는 2p로 일단 특정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3이기 때문에. 라는 아직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요.
자, 2L 플러스 ML 플러스 1이라고 주어졌는데 자, 2L 해봐야 0이죠. ML도 0밖에 없죠. 그 다음 더하기 1을 한 다음에 1로 나눠봤자 1 나오니까 뭐 무리 없습니다. 자, 우리 이 2P의 경우에 2L 값은 한 가지입니다. 2P니까 N 값도 한 가지입니다. 그런데 이 ML 값이 세 가지가 있죠. 뭐 있습니까? 마이너스 1도 있고 0도 있고 1도 있죠. 한번 적어봅시다. 2P의 경우에 N 값이 2, 2L 값은 2 곱하기 1이니까 여기다가 마이너스 1 넣고 플러스 1을 더해서 얼마가 될 수도 있고 1이 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2분의 2 플러스 0 되고 1 될 수도 있죠. 그럼 얼마가 됩니까? 2분의 3이 될 수도 있죠. 하나만 더 해볼까요? 2에 2 더하기 ML 값이 1일 수 있으니까 이렇게 해서 얼마가 될 수도 있다? 2가 될 수도 있다. 그럼 보니까 여기 1이 나왔죠? 그럼 이거는 뭐다? ML 값이 얼마인 마이너스 1인 누가 되는 겁니까? P가 되는 겁니다. 근데 이걸 특정할 수 없죠. 이게 뭐 아니면 뭐기 때문에 2분의 3 아니면 2이기 때문에. 근데 지금 2분의 1은 여기도 없거든요. 그럼 남은 건 뭐밖에 없어요? 여기서 올 수 있는 건 1S 썼고 2P 썼으니까 하나 남았습니다. 라에 올 수 있는 건 2S밖에 없네요. 그럼 우리 2S를 가지고 X를 구하면 되겠네요. 2S는 N 값이 2죠. 그 다음에 2L 값은 2 곱하기 0은 0이죠. 그 다음에 ML도 무조건 0밖에 없죠. S 오비탈이니까. 그 다음에 더하기 1 해서 얼마 나옵니까? 2분의 1 나오게 되겠죠. 아, 그러면 이 값이 무슨 값이다? 바로 X 값이다. X 값이 아니죠. 여기서 요 값이다. 그러면 N 플러스 L은 2 더하기 0이니까 요 값은 2가 된다. 그러면 다의 X 값도 2가 된다. 여기 있네요. 2. ML 값이 얼마인 P 오비탈이다? 플러스 1인 P 오비탈이다. 그래서 요거는 ML 값이 얼마인 1인 P 오비탈이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문제 분석은 끝나는 거죠. 기억 X는 2다. 맞는 말. ML 값은 가는 얼마였습니까? 아까 0밖에 없잖아요. 다는 아까 얼마였죠? 1이었잖아요. 같지 않다. 이걸 이제 개념한 거죠. 그러니까 ML 값이 딱 나오잖아요. 그럼 P 오비탈 나오잖아요. 아, 마이너스 1이냐 0이냐 1이냐를 찾는 문제가 되는 겁니다. 에너지 준위는 빨리 문제를 보는 겁니다. 수소는 아니죠. 질소니까 나는 2P, 나는 2S. 수소라면 같을 텐데 누가 에너지가 커야 됩니까? 수소 아니면 2P가 커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나와 나가 같다가 틀린 표현이 되는 거다. 생각해야 되겠죠? 수소였다면 맞는 표현. 맞죠? 질소기 때문에 틀린 표현. 답 뭡니까? 1번이 이 문제의 답이 되는 겁니다. 자, 14번 문제 한번 풀어봅시다. 자, 문제에 주어진 조건이 뭐냐면 원자 번호가 연속인 2, 3주기라고 했거든요. 그럼 보통 이제 우리가 뭐 홀전자니 두 개 들어있는 오비탈 순위 할 때 원래는 원자 번호가 연속인 2, 3주기를 안 하고 그냥 2, 3주기를 하면 리튬부터 어디까지입니까? 아르곤까지 다 해봐야 되거든요. 근데 원자 번호가 연속이면서 2주기와 3주기에 걸쳐 있다. 그러면 2주기에서는 오른쪽 거, 비금속이죠. 3주기에서는 왼쪽 거, 금속 거를 타켓을 잡아서 접근해 보는 게 편하겠죠. 그러면은 지금 3주기의 금속이면 누가 있습니까? 나트륨, 그 다음 마그네슘, 알루미늄 정도, 뭐 규소까지 한번 가볼까요? 여기까지 한번 가봅시다. 그 다음 2주기는 질소부터 한번 잡아봅시다. 질소, 산소, 플로린, 네온 이렇게 한번 가봅시다. 지금 두 가지 이야기하고 있죠. 전자가 두 개 들어있는 오비탈 수하고 홀전자 수. 적는 게 제일 정확하거든요. 자, 지금 질소 같은 경우에 1s2, 2s2, 2p3죠. 2p3는 아직까지 p 오비탈에 한 개씩만 전자가 들어있으니 1s2, 2s2 딱 두 개만 전자가 두 개 들어있는 오비탈 수가 되죠. 산소가 되면은 산소부터는 2p4가 되면서 p 오비탈도 이렇게 전자가 두 개 들어가 있는 게 생기거든요. 그래서 한 개 늘어나는 겁니다. 이렇게. 그리고 얘도 한 개 더 늘어나겠죠? 4개, 5개. 나트륨은 아직까지 3s1이기 때문에 여전히 5개. 3s2가 되면은 드디어 6개. 그리고 알루미늄 규소 모드 아직까지는 p 오비탈이 한 개씩만 들어있으니 그대로 6개. 그 다음 두 번째 묻는 게 홀전자수죠. 홀전자수는 얘는 몇 개? 3개. 요거는 다시 2개, 1개, 0개. 다시 요거 1개, 제로죠. 0개, 다시 1개, 2개. 그럼 제일 중요한 건 뭡니까? 차이. 요거 얼마 차이 납니까? 1 차이. 이것도 1 차이.
이거는 3 차이, 이거는 5 차이, 이거는 4. 요게 제일 커 보이는데 6, 5, 4. 그냥 그래프 딱 봤을 때 여기서 봤을 때 제일 큰 게 누굽니까? 차이 6이 제일 크죠. 그러면 설정을 할 때 마그네슘을 D로 잡고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D보다 원자번호 하나 큰 거랑 D보다 원자번호 2개 작은 게 지금 차이가 같다고 돼 있죠? D보다 원자번호 큰 게 5, 2개 작은 게 5 같다는 게 성립을 하죠. 그러면은 이게 2가 맞네요. 그럼 자동으로 D 옆에는 C가 되겠죠. C가 4죠. 그 다음이 얘가 누가 됩니까? 다시 B가 되겠죠. 그럼 플로린이 누가 되는 겁니까? A. 이렇게 하시면 다 찾는 거죠. 한 번 더 확인해 볼까요? A는 3. 아까 B가 5였죠? C가 4. 작아졌다가 D가 제일 크고 6이었다가 다시 2가 되면서 2 어디 있습니까? 여기 있죠? 다시 얼마가 됩니까? 5. 그러면 제대로 맞게 찾은 거죠. 그래 놓고 답 찾는 거죠. 기억. B의 홀전자. B 어디 있습니까? 네온 아닙니까? EP6 몇 개가 된다? 홀전수 0개가 된다. 틀렸습니다. 그 다음에 E하고 C 같은 몇 주기? 3주기. 원자번호 큰 E가 반지름 작고 원자번호 작은 C가 반지름 크다. 고치세요. 이렇게 틀렸습니다. 자, 네온의 전자배치를 갖는 반지름이라고 했는데 A가 누구 얘기하는 겁니까? A가 바로 플로린 일가음이온. 또 D면은 마그네슘입니까? 그럼 D는 누구 얘기하는 겁니까? 마그네슘 이가양이온. 알다시피 원자번호 9번, 원자번호 12번. 전자수 같아졌죠? 원자번호 큰 게 반지름 작다 해서 이렇게 되면 되죠. 누가 크다? 이온 반지름은 A가 크다. 답 뭡니까? 1번이 이 문제의 답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뭔가 적지 않고 머리로만 해결하려고 하면 실수를 많이 하고 어려우니까 이렇게 적어서 문제를 푸는 게 제일 정확합니다. 자, 15번 문제 한번 봅시다. 전형적인 이제 금속의 반응성 문제고요. 반응성에 포커스를 맞추는 것보다는 이온수나 전하량에 포커스를 맞추는 거죠. 핵심은 그거죠. 잃는 전자수, 얻는 전자수 같다. 결국 같은 얘기지만 전하량의 총합은 같다. 풀어봅시다. 자, A, M가 양이온이 들어있는데 거기다가 누굴 가했다? B를 가했다. 근데 결과를 보아하니 A 이온이 하나도 없죠. 그럼 뭐였다? A는 석출되었다. 그리고 B는 N가 양이온 되었다. 근데 A가 6N개가 몽땅 없어지고 B가 9N개가 생겼다. 몇 대 몇으로 반응했다? 2대 3으로 반응을 했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근데 처음에 뭐라고 했죠? 잃는 전자수와 얻는 전자수 동일하다. A 2개가 얻는 전자수, B 3개가 잃는 전자수가 같아야 한다. 2와 3의 최소 공배수 6입니까? 그럼 여기 몇 가 되면 됩니까? 3가가 되고 N은 2가 되면은 3개 곱하기 2 하면 총 6개를 얻었다. B이온이 2가 되는데 3개 반응했으니까 6개 잃었다. 맞아 들어가죠. 또 자, 전하량의 총합은 같다고 했으니까 플러스 3이 6N개 18N 플러스 2가 9N개 18N. 사실은 적지 않아도 전하량의 총합이 같다 이것만 이용하면 3가가 되고 2가가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사실은. 됐습니까?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B 2가 양이온이 들어있는데 거기에 누굴 가한 겁니까? C를 가한 거죠. 보니까 C도 좀 있고 B도 좀 있는 거 보니까 B가 몽땅 석출되진 않고 C의 양이 좀 부족했나 봐요. 그죠? 그럼 B가 어떻게 됩니까? 석출. C는 1가라고 알려줬죠? 자, 이번엔 내가 전하량 줄게. 이온수 판단해. 그런 문제죠? 그럼 요거 1대 2로 반응해야 잃는 전자수와 얻는 전자수가 동일하죠. 그러면은 자, 문제에서 지금 보니까 총 3N개가 증가했거든요. 한번 볼까요? 자, B 2가 양이온이 N개가 반응해가지고 N개가 석출되면 C는 2N개 반응해서 2N개의 C 이온이 생겨야 되거든요. 결론적으로 B가 N개 반응하면 B 이온은 N개 없어지는데 C 이온은 몇 개 생깁니까? 2N개 생겨서 결국 전체 이온수는 N개가 증가하는 결과를 가져오는 겁니다. B가 N개 반응하면 C도 2N개 생기면서 총 이온수 N개 증가했으니까 B가 2N개 반응하면 총 이온수 2N개 증가하겠죠? B가 3N개 반응하면 총 이온수 3N개 증가하겠죠?
총 이온수가 3N개 증가했다는 건 B가 3N개 반응했다는 뜻이니까 원래 9N개에서 3N개만큼 석출이 되고 6N개가 있겠구나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B가 3N개 석출되면 C는 몇 N개 생겨야 됩니까? 2배, 6N개 생겨야 하니까 여기서 6N개가 존재하면 되죠? 6 더하면 얼마 나옵니까? 12가 나오는 거죠. 그리고 A가 석출되고 B가 이온됐으니까 금속의 반응성은 누가 더 크다? B가 더 크다. C가 이온되고 B가 석출됐으니까 또 C는 누구보다 반응성이 크다? B보다 반응성이 크다. 결론적으로 C가 가장 양이온 잘 되고 두 번째가 B고 A가 가장 금속으로서는 반응성이 작다 정도까지도 캐치할 수 있죠. 기억! A, M가에 B를 넣으면 자 A가 이온인 상태에서 B를 넣었어. 그럼 반응성이 큰 건 양이온으로 녹아 들어가고 반응성이 작은 건 석출이 되겠지.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지. M 더하기 N입니까? M이 3이죠? N이 2니까 3 더하기 2는 5가 되니까 니은은 틀린 말. 디귿. 나에서 M, B하고 C의 양은 해놨잖아요. 6N개로 뭐하다? 동일하다. 이렇게 하면 되겠죠? 답은 뭐가 됩니까? 기억하고 디귿이 답이 되는 거죠. 16번 한번 풀어봅시다. 자, 여러 가지 이제 분자가 쭉 나와 있는데 알다시피 BF3는 공유 3개의 비공유 제로 삼각평면 구조 120이 될 거고요. 공유 3세 비공유 하나 중심 원자 기준하는 겁니다. 삼각 뿔 구조가 될 거고요. FCN은 이렇게 생겼죠. 그러니까 C를 중심으로 직선 구조를 하고 있죠. C2F2는 C에 F 하나씩 붙여주고 나머지는 C와 C의 결합으로 채워주고 이건 역시 직선 구조가 되죠. 자, 다중결합이 있는가 했을 때 yes로 갈 수 있는 건 누굽니까? FCN이 yes로 갈 수 있고 C2F2가 yes로 가고요. no로 갈 수 있는 건 BF3하고 NF3가 되겠죠. 이렇게. 요거 둘 중에 누가 평면입니까? 삼각평면이 평면이니까 니은으로 갈 수 있는 게 BF3. 아니오가 NF3가 되겠죠. 둘 중에 FCN이 yes였습니다. 뭘지는 찾아봐야 되겠죠. 기억. 극성 분자인 거로 가가 적절하느냐? 요거는 대칭이니까 무극성. 비대칭이니까 극성. 그러면 가능하네요. 예스니까. 니은. 기억에는 기억 어디 있습니까? 요겁니까? 요거죠. 무슨 결합 들어있습니까? 3중 결합이 들어있으니까 2중 결합이 있다는 틀린 표현이죠. 결합가 디귿은 3개 1개 몇 도가 됩니까? 107도. 니은은 BF3니까 몇 도? 4개 0개 120도. 그럼 디귿이 니은보다 크다는 틀린 말이 되겠네요. 답 몇 번입니까? 1번이 답이 되는 겁니다. (17번) 한번 풀어봅시다. 자, pH랑 pOH 문제 나오는데 원래는 pH와 pOH 문제가 딱 나오면은요 H 농도와 OH 농도의 곱은 마이너스 14승 아니면 pH랑 pOH의 합은 14다. 그걸로 문제를 해결하는 겁니다. 자, 한번 풀어봅시다. 자, 문제에서 산이 두 가지고 pH는 가가 다의 3배라고 했거든요. 그러면은 가가 다의 3배라고 했으니까 이렇게 합시다. 이걸 3K로 두고 요거를 K로 둡시다. 그럼 3배 아닙니까? 그러면 pH 값이 특정됐으니까 pOH는 14-3K로 두고요. 요거는 14-K로 두면 되겠죠. 그런데 자, pH분의 pOH가 1대 15인데 지금 분모인 pH가 3대 1이거든요. 그럼 분자가 3대 15가 되어야만 3분의 3 1대 1분의 15, 1대 15가 나올 거 아닙니까? 결론은 뭘 얘기하고 싶은 겁니까? pOH 요 값의 B가 3대 15, 1대 5가 돼야 되는 얘기입니다. 그럼 어떻게 식을 되죠? 14-3K에다가 5를 곱한 것이 얼마가 된다? 14-K가 된다. 그러면 70에 -15K가 14-K니까 넘기면 14K가 56이니까 K는 얼마 나옵니까? 4가 나오네요. 그럼 결론적으로 우리가 가는 pH가 12, pOH는 2. 요거는 염기. 다는 pH가 4, pOH가 얼마? 10. 요거는 뭐야? 산성.
근데 문제에서 산성이 두 가지라고 했으니까 나는 무조건 산성. 됐죠? 그리고 12와 2의 차이는 얼마입니까? 10이니까 y 값은 얼마가 되면 된다? 6이 되면 된다. 6 빼기 4는 2, 요거는 6. 맞게 풀었죠? 그리고 pH와 pOH 차이가 2면 결국 6, 8인데 더해서 14니까. 근데 3이 되려면 pH가 7보다 작아야 하니까 pH가 6, pOH가 8 되면 합은 14, 차이는 2 나오게 되죠. 그리고 답 찾는 거죠. 그리고 했는 김에 여기 지금 몇 분의 몇입니까? 12분의 2면은 이 값이 6분의 1이거든요. 요건 6분의 8이거든요. 몇 배? 8배. 그러니까 x값 나오죠? x값은 8이 나오는 겁니다. 기억. 니은은 산성수용액이다. 맞는 말. x가 아까 8이었습니까? 아까 y가 6이었죠? 6이었죠? 그럼 8 빼기 6은 얼마? 2 이렇게 가면 되고요. 그 다음 디귿에서 항상 조심해야 되는 게 요거 묶고 있는 게 지금 몰수거든요. 몰수? 그러면 다해서 H3O 플러스 몰수는 어떻게 됩니까? 요게 10의 마이너스 4승이 뭐가 되죠? H3O 플러스 농도. 거기다가 얼마를 곱해야 되죠? 400을 곱해야 되죠. 어차피 분모분자 다 밀리리터였으니까 리터를 안 고치겠습니다. 그 다음에 가는 이번에는 OH입니다. 그럼 요걸 써야겠죠. 뭡니까? 10의 마이너스 2승이 되죠. 그리고 부피 얼마입니까? 이렇게 100이 되니까 요거 약분되면은 뭐 4가 될 거고요. 요거 계산하면 얼마가 됩니까? 분모 분자의 10의 2승을 곱하면 10의 마이너스 2승이 되거든요. 결론적으로 4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2승이니까 100분의 1은 아니다가 되는 겁니다. 그럼 답 뭡니까? 기억하고 니은이 맞는 말이 되니까 3번이 답이 되는 거죠. 자, 18번 한번 풀어봅시다. 자, T도시 1기압에서 보니까 다 기체가 들어있는 거죠. 기체에 대한 자료니까. 그럼 뭐 부피비가 몰수비니까 가의 전체 몰수, 나의 전체 몰수는 1대2가 돼야 되겠죠. 그리고 이제 원자수의 비율이 쫙 주어져 있고요. 두 개 비교하는 문제죠. 근데 눈에 보이는 건 7W, 21W, 5W, 5W니까 XA, YC의 양은 똑같고 7W, 21W 이렇게 합시다. 요거 1몰로 둘까요? 그럼 요건 몇 몰이 돼야 됩니까? 3배니까 3몰이 되겠죠. 뭐 여기까지 무리 없고. 예를 들면 잘 모르겠으니까 뭐 K로 한번 더 볼까요? K몰 똑같으니까 K몰. 근데 총몰수가 2배 돼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K 플러스 1에다가 2배 했는 게 K 플러스 3이 돼야 하니까 2K, K, K 1 나오죠? 그러면은 XA, YC도 1몰. 여기도 똑같이 1몰. 이까지는 뭐 일단 문제 시작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주어진 조건 한번 이용해 봅시다. 여기 지금 Y가 1C, 1C, 총 Y는 몇 C? 2C. 여기는 1C, 3C니까 Y가 몇 C? 4C. Y는 나오네요. 몇 대 몇입니까? 1대 2입니다. 근데 Y분의 X가 10대 11이 나오려면요. X 원자수비는 10대 얼마가 돼야 됩니까? 22가 돼야 되겠죠. 그래야 1분의 10, 2분의 22 해야 10대 11이 나오니까. 결론적으로 이렇게 합시다. 약분해서 가에는 X 원자수가 5개 있다고 합시다. 그리고 나에는 X 원자수가 11개 있다고 설정을 해버립시다. 왜냐면 굳이 뭐 5K, 11K로 둘 거 뭐 있습니까? 진짜 5개, 11개 만들어주고 비율만 잘 맞춰주면 되는데. 뭐가 보입니까? 가보다 나에 X가 6개 더 많죠. 여기 1A, 1A 동일하죠. 여기 1B, 여기는 3B. 얼마 차이 납니까? 1B와 3B니까 2B만큼 차이 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가보다 나가 X 원자수가 2B가 더 많고 그래서 숫자로는 6이 클 겁니다. 6이. 아, 그럼 B가 얼마이구나. B가 3이구나 알 수 있겠죠. 결론적으로 요 값이 3이 되는 거고 요 값도 3이 되면은 되죠. 그러면 B가 3이면 아까 여기에 X 원자수 5개라고 했으니까 A는 얼마가 됩니까? 2. 여기 얼마가 됩니까? 2가 되겠죠. 그러면 X 원자수는 설정이 끝났죠. 이제 C값 그러니까 Y 원자수만 설정하면 됩니다. 이제 당연히 두 번째 조건을 이용해야 되겠죠. 자, 한번 보세요. 전체 원자수라는 것에서 어떤 아이디어를 얻을 수 있냐면 지금 상황이
X 원자수는 구했고 Y 원자수를 구해야 되는 상황이죠. 그러면 전체 원자수를 어떻게 활용할 수 있냐면 전체 원자수에서 뭘 뺐을 때 X의 원자수를 빼면 뭐가 나오는 겁니까? Y 원자수 나오는 거 맞죠? 그러니까 우리는 아까 우리가 구한 X 원자수를 요 17과 35에서 빼가지고 1대 2를 만들어주면 됩니다. 쌤 뺐는데 1대 2가 안 나오면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됩니까? 5, 11로 안 되면 10, 21로 해보고 안 되면 2.5, 5.5로 하는 겁니다. 근데 아마 쉽게 나올 겁니다. 왜냐하면 비율이 맞아 들어가게 되어야만 문제 성립이 되기 때문에. 먼저 X가 5개 있습니다. 전체 원자를 17개로 한번 잡아봅시다. 그러면 17 빼기 5 하면 얼마입니까? Y 원자수가 12가 나오죠. X가 11개니까 35 빼기 11을 하면 얼마 나옵니까? 24가 나오죠. 어떻습니까? 12대 24면 20대 40. 1대 2의 비율을 만족하죠. 쌤 이게 안 나오면요. 안 나오면 30, 70 해보면 나올 겁니다. 일반적으로. 그 안에서. 그러면 12개, 24개 나왔으니까 아예 뭐 해버리자? 저쪽에 C의 개수, Y의 개수를 12개로 나의 Y의 개수를 24개로 설정하면 되죠. 그러니까 몇 개? 이거 6개, 6개 하면 12개 되죠. 요거는 6개 하면 24개 나오잖아요. 어차피 출발 자체를 X에 맞춰서 Y를 설정했으니까 문제가 없는 거죠. 그럼 다 풀었잖아요. A가 2, B는 3. 보세요. 4, 6으로 하나, 2, 3으로 하나. 비율은 똑같습니다. 몇 대 몇이 됩니까? 3분의 2가 되겠죠. 그 다음에 원자량, 분자량부터 봅시다. X2, Y 6입니까? 6의 1몰 질량이 5W. 그렇게 설정이 되어 있잖아요. 그 다음에 X3, Y 6의 1몰의 질량은 몇 W? 7W. 그럼 뭐 차이 납니까? 딱 X 1몰만큼 차이가 2W를 만들어주고 있죠. 2, 4 넘기면 1이 됩니까? 그럼 Y는 얼마가 됩니까? 6분의 1W가 되겠죠. 그러면 이거분의 이거 하면 얼마입니까? 분모 분자 6 곱하면 12가 되니까 요 값이 얼마가 된다? 요 값이 12가 된다. 됐나요? 그럼 12 곱하기 3분의 2니까 답은 얼마 나옵니까? 8.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문제를 풀 때 자꾸 미지수 두지 말고 진짜 11개, 10개 되도록 진짜 1개, 2개 되도록 진짜 17개, 35개 되도록 비율하고 잘 매치를 시켜서 문제를 풀면 쉽게 풀 수 있습니다. 됐죠? 자, 19번 문제 한번 풀어봅시다. 중화반응 문제죠. 역시나 우리 늘 풀던 것처럼 단위부피당 양이온수. 말 바꾸면 결국 양이온의 몰 농도. 사실 양이온의 몰 농도 또는 단위부피당 양이온수는 어떻게 풀면 됩니까? 부피분의 양이온수의 몰 농도니까 양이온수를 하면 되죠. 선생님이 늘 강조하는 게 단위부피당 양이온수랑 부피를 곱해서 우리는 뭐를 이용해서 문제를 푼다? 양이온수를 이용해서 문제를 풀 거다. 그러면 10ml, 30ml, 총부피 40ml다. 20, 40, 20이면 총부피 80이니까 요거 두 개를 곱해서 뭘로 풀어라? 이온수로 풀어라고 했거든요. 봅시다. 여기 지금 동그라미는요. 다 있죠. 구경꾼이란 얘기죠. 세모는 여긴 있는데 여긴 없고 여긴 또 있죠. 구경꾼이 아니라 알자 이온이죠. 그럼 이렇게 두 개 반응했으니까 여기서 알자 이온은 H+. 그러니까 있다 없다 하는 게 H+. 어디든지 있는 게 Na+. 이렇게 가는 겁니다. 그러면은 40 곱하기 하나, 둘, 셋 해서 NaOH가 몇 개 녹아 있구나? 120개 녹아 있구나 하시면 되죠. 됩니까? 그 다음에 40 곱하기 3 해가지고 역시나 120개 하면 틀립니다. 자, 보세요. 여기 H+가 40 곱하기 3이면 120개인 건 맞거든요. 근데 그 120개는 NaOH 120개랑 반응하고 난 나머지가 120개가 돼야 하니까 10ml에는 240개의 HCl 녹아 있어야 맞는 겁니다. 됐죠? 그러면은 여기 20ml면 240 몇 개가 됩니까? 480. 됐습니까? 여기는 40ml니까 3분의 4배 하면 되죠? 몇 개? 160개 하면 되고요. 그 다음에 요건 잘 모르겠는데 봅시다. 요게 NA인데 맞습니까? 80 곱하기 2 해보세요. 160 나오죠? 그러면 80 곱하기 네모 2 했는 것도 160 나와야 되니까
여기에도 똑같이 160개가 녹아있구나.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럼 이제 개수를 모르니까 여기다가는 자 10mm에 240개니까 1mm당 24개죠. 그러면 여기 이렇게 합시다. 24 XV개 이렇게 두면 되잖아요. 1mm당 24개니까. 30분의 120 하면 4 나옵니까? 그러면 1mm당 얼마입니까? 4니까 요거는 4YV개로 두면 되겠죠. 1mm당 8개 아닙니까? 그러면 Vm에는 몇 V개? 8V개로 문제 접근할 수 있는 겁니다. 됐습니까? 그러면 봅시다. 여기 지금 요게 H 플러스고 요게 NA 플러스죠. 요게 누굽니까? X2 플러스죠. 그러면 NA 개수가 1개일 때 그 다음에 X2는 몇 개입니까? 3개니까 NA 개수에다가 몇 배 했는 것이 3배 했는 것이 얼마 돼야 됩니까? 8V가 돼야 되겠죠. 그러면 Y는 얼마가 나옵니까? 12분의 8이 나오니까 4, 32, 4, 2, 8, 3분의 2가 나올 거고요. 그 다음에 자 여기 지금 보면 NA가 1개 있거든요. X이온이 3개 있거든요. 잘 보세요. 요거 1개, OH도 1개 있죠. XOH도 3개면 OH 6개 있죠. 총 몇 개입니까? 7개. 그러면 요 H 플러스 하나, 2개는 요거 7개랑 반응한 나머지가 7개니까 몇 개가 돼야 됩니까? 원래 9개가 있어야 OH 7개랑 반응하면은 9 빼기 7에서 몇 개 나옵니까? 비율이 H가 2개 나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9대 1대 3의 비율이 되는 거죠. 그럼 어떻게 풀 수 있습니까? 요거의 몇 배? 3배가 되니까 8V에 몇 배 했는 것이 3배. 3배 했는 것이 뭐가 된다? 24XV개가 된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럼 어차피 V는 날아갈 거 아닙니까? 그럼 X는 얼마가 됩니까? 1이 되겠죠. 그럼 문제에서 원하는 건 X분의 Y니까 X분의 Y가 얼마 된다? 요 값이 3분의 2가 나오게 되겠죠. 됐죠? 이제 뭐만 구하면 됩니까? 농도 A, B, C만 구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자, A는 좀 인들어 가시면 되죠. HCl은 10분의 얼마? 240개. B는 30분의 몇 개? NaOH니까 120개. C는 얼마입니까? 20분의 160개. 선생님 이게 진짜 농도는 아니지 않습니까? 아니라도 상관없죠. 어차피 비율이기 때문에 분모 분자는. 그럼 이거 얼마입니까? 24, 요거는 4. 요건 얼마입니까? 8. 그대로 대입하시면 되죠. 분모에 24 대입하고 그 다음에 B하고 C는 4하고 8 대입하면 되죠. 4하고 8 대입하면은 12가 되겠네요. 그러면 요거 24분의 10이니까 2분의 1 곱하기 3분의 2니까 답은 얼마가 된다? 3분의 1이 답이 된다. 그래서 문제를 풀 때 저렇게 분자, 분모 형태로 주어지면은 절대값을 구할 필요가 없죠. 비율로도 충분히 다 해결할 수 있는 겁니다. 됐습니까? 그래서 답은 1번입니다. (20번) 한번 봅시다. 마지막입니다. 자, 지금 실린더에 A와 B를 넣고 반응을 완결시켰다. 지금 보니까 실린더 안에 A, B가 들어있었고 그 상황에서 반응을 했으니까 뭐는 변하지 않는다? 질량은 변하지 않는다. 그러면은 밀도비가 4분의 5라는 건 질량이 일정하면 부피비가 5분의 4라는 얘기죠. 역수니까. 근데 부피비는 결국은 기체인 경우에 몰수에 비례하니까 반응 전과 후의 몰수비가 5대 4이다에서 문제가 출발하는 거죠. 다시 질량은 15 더하기 24, 30 더하기 32 보존입니다. 반응 전후에. 근데 밀도를 결정하는 건 그럼 뭡니까? 부피이자 몰수가 되겠죠? 부피분의 질량이 밀도니까 밀도랑 몰수비, 그러니까 부피비는 반비례하는 거죠. 그러면 됐고, 요거는 어떻게 고쳐주면 됩니까? 이렇게 반응 전 4, 반응 후 3. 이번에도 비율이 주어졌죠. 선생님 비율 주면 어떻게 풀라고 했죠? 이 비율을 실제 값으로 문제 풀어버리라고 했잖아요. 봅시다. 문제에서 나에서 A가 몽땅 반응했다고 했으니까 이렇게 되는 거 맞습니까? 근데 보세요. 요건 절반이거든요. 요건 절반보다 크거든요. 그러면 얘가 30W 다 반응했는데 여기서는 24W가 다 반응할 수가 없죠. 요건 절반 인하됐고 요건 절반도 안 됐으니까 가에서는 15W가 반응을 하고 B가 남는 상태가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결론은 나하고 가 두 개의
반응한 양이 1대 2가 된다는 게 일단 확인이 됐습니다. 근데 보세요. 이렇게 할 겁니다. 선생님은. 반응 전에를 5몰로 두겠습니다. 그냥 편하게. 반응 후는 4몰로 두겠습니다. 그러면 이 반응은 반응을 하면 할수록 5에서 4가 됐으니까 부피가 감소하고 몰수가 감소하는 반응입니다. 그리고 5몰, 4몰로 두면 반응이 진행됨에 따라서 얼마 감소했습니까? 1만큼 감소했습니다. 그러면 나는 가보다 반응을 2배 했으니까 이 비율은 유지를 하면서 분모보다 분자가 이만큼 작게 맞춰주면 된다니까요. 왜냐면 반응한 양이 1대 2니까 감소한 몰수도 1대 2가 돼야 되는 겁니다. 4에서 3은 똑같이 1이 감소했으니까 안 되잖아요. 그러면 2배 해보라니까요. 2배를 하면 8분의 6이 되니까 4분의 3은 유지가 되잖아요. 이거를 8몰로 두고 이거를 6몰로 두니까 얼마가 감소했습니까? 이만큼 감소했으니까 4대 3을 유지하면서 반응한 양이 1대 2가 되게끔 딱 설정을 끝낸 거죠. 그럼 결론 나왔죠? 반응 전 5몰, 반응 후 4몰, 반응 전 8몰, 반응 후 6몰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됐죠? 근데 보통 일반적으로 문제를 풀 때 요거는 똑같은데 요게 좀 많아지면 뭐가 많아졌나 이렇게 풀 수 있는데 그게 지금 안 되거든요. 근데 쌤 이렇게 한번 풀어볼게요. 요게 30W, 32W의 몰수의 합이 8몰이거든요. 그죠? 근데 이거를 요거 15W 반틈하고 요거를 32W니까 16W로 반틈을 하면 8몰이 아니라 몇 몰이 됩니까? 요거 두 개 합한 건 4몰이 되죠. 절반이니까. 근데 그렇게 딱 두고 나면 15W, 15W 같잖아요. 그러면 요거 두 개 합한 건 5몰. 15랑 16W 합한 건 4몰이니까 B가 얼마만큼 차이 나니까 8W 그램 차이 나니까 딱 몇 몰 차이 나는구나. 1몰 차이가 나는구나 하는 걸 알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뭐 해봄으로써? 얘들을 딱 절반 해가지고 하나를 통일시켜 봄으로써. 그럼 결론은 B 8W가 1몰이라는 걸 알았으니 24W는 몇 몰이구나? 3몰이구나. 근데 합쳐서 몇 몰 돼야 되니까? 5몰 돼야 되니까 15W는 2몰로 설정할 수 있는 거죠. 그러면 15W 2몰, 30W 몇 몰 됩니까? 4몰 되죠. 합쳐서 8몰 돼야 하니까 이것도 몇 몰 돼야 됩니까? 4몰 돼야 됩니까? 3분의 4배, 3분의 4배 모든 설정이 끝난 거죠. 이거 가지고 이제 문제를 푸는 겁니다. 그러면 자 어떤 상황이냐? A와 B가 반응을 해서 EC가 생기는데 지금 이런 상황입니다. 첫 번째 경우에 2몰, 3몰이 있거든요. 맞죠? 근데 얘들이 반응하는데 얘가 얼마 반응하는지 몰라. 근데 얘는 확실히 2몰 다 반응했고 얘는 모릅니다. 얘는 2배니까 2K가 생깁니다. 반응이 끝나면 3-K몰 있고 2K몰 있죠? 다 더한 게 반응 후 총몰수 4몰이 되면 되죠. 그럼 K는 얼마가 됩니까? 1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요 값이 얼마가 되는 겁니까? 마이너스 1몰만큼 반응했고 얘는 2몰만큼 생성되었다. 2대 1대 2의 비율로 반응하였다. 해서 A 값은 2가 되는 겁니다. 그럼 A 값 구했죠. 이제 뭐만 구하면 됩니까? 분자량 구하면 됩니까? 자, 지금 2대 1대 2로 반응을 했는데 2대 1대 1로 반응했는데 그럼 질량비를 한번 보겠습니다. 요거는 15W가 반응을 했죠. 3몰 중에 몇 몰 반응했습니까? 1몰 반응했으니까 3분의 1 반응한 거 맞나요? 그러면 3몰 중에 3분의 1이니까 24W 3분의 1몰 얼마입니까? 3분의 1은 8W 반응을 했겠죠. 그러면 얘는 질량 보존 법칙에 의해서 23W만큼 생성되었다고 보면 되죠. 쌤이 늘 말하지만은 질량비를 몰수비로 고쳤을 때 2대 1대 2가 나오게끔 분자량을 설정하면 된다. 그러면 A의 분자량은 얼마? 7.5가 되면 되고 8W 1몰 만들어줘야 되니까 B의 분자량은 8로 23W를 2몰 만들어줘야 되니까 11.5로 설정을 하면 됩니다. 그러면은 B의 분자량 얼마? 8. C의 분자량 얼마? 11.5가 되면 되죠. 아까 A가 얼마였습니까? 2였고 8분의 11.5는 16분의 얼마가 됩니까?
23이 되니까 얼마? 8분의 23이 이 문제의 답이 되는 거죠. 해서 몇 번이 답이다? 2번이 답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비율이 주어지고 분수 형태로 주어지면 실제값과 자꾸 매칭을 시켜서 문제를 풀면 되는 겁니다. 됐죠? 풀이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